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5일 이제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강 후강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현물 시장에서는 수급이 그렇게 뭐 뛰어나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거의 6천억 가까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뭐 지수 자체는 긍정적인 그런 시장이었었고 개별 종목들의 힘도 나쁘지 않았던 그런 시장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주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그동안에 강했었던 조선주들한테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건지 앞으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전문가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AR 인베스트의 하창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호재와 악재까지 같이 좀 짚어주시죠. 연휴 전 수요일은 이제 수요일이 좋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완만하게 마감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2월 5일인데, 확실히 이제 월요일 날 약간 우리가 연휴 쉬고 나서 나왔던 딥시커 쇼크라든지 또 관세 쇼크는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거래일 날 또 외국인들 1조 정도 주식을 매도했었거든요. 근데 어제하고 이틀 동안 이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또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 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개별주들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생성 AI 쪽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만은 또 큰 종목들 위주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대로 하이닉스대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섹터가 아마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로 대변되는 이제 얼트만의 그 방한 이후의 어떤 섹터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 들어왔는데 시장 관점에서는 이번 주가 근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완연하지 않을까 볼 수 같고요. 제가 오늘 정시는 한마디로 이렇게 배드 이즈 굿이라 적어봤는데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표가 안 좋으면 판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참 재미났던 게 뭐냐 하면은 오늘도 이제 이번 주에 한 3건의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 오늘은 2월 5일 밤에 이제 ADP 민간 고용의 발표가 또 되고 또 주말에 또 고용 동향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연휴 때 쉬는 동안에 실제적으로는 큰 이슈가 있었거든. 그걸 화두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거는 미국의 첫 번째 FOMC 회의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최근에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내려온 거는 무조건 3월에 금리를 내릴 것 같아서 내려온 건 아니고 금리하고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미국은 달러 강세처럼 아마 최근에 놓고 보면 금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제 강세 베팅했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을 샀으니까 금리는 떨어졌겠죠. 근데 그게 특징적인 게 이제 채권이 떨어지는 흐름에서 약간 밤새에서 이제 배드라고 말하는 거는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 이제 달러 미국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나쁜 거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안전자세는 성격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가 흔들 수 있는 변경이 되는데 달러화가 최근에 조금 주춤돼요. 그리고 있고 이제 맨 하단 왼쪽이 우리나라 원화환율인데 지금 보시면은 또 가파른 상승 이후에 조금 완충작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 모든 게 환율 내려가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안 팔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성이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 정시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첫 번째 이야기는 그래도 외환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뭐 수급적인 면에서도 공격적인 매도세는 조금 진정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하시죠. 네, 좋습니다. 벌써 쉬고 싶으신 그거는 건가요? 아닌데요. 네. 요거는 이제 네.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왼쪽이 지금 종합주가 지수고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딱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이건 한국이랑 미국이랑 거의 똑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쪽 왼쪽은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고 LG엔솔도 있고 이쪽에는 알테오젠도 있고 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뭐 많습니다. 배터리도 있을 거고. 근데 확실히 보게 되면 오른쪽이 조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큰 돈은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큰 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쪽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코스피 쪽이.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좀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왼쪽에 있는 코스피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실적이 바탕이 되는 큰 기업이 많다 보니까
뭐 관세 이야기라든지 이런 데 되게 민감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개별주 향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개별주 향연은 보통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코스피 말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1,700개 정도 전후의 종목이 하루에 거래되는데 그중에 1,000개 이상의 종목이 상승세면 대부분이 개별주 향연입니다. 근데 하루 전날 이제 우리나라는 코스닥 쪽에서 1,400개 정도 종목이 상승을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올라오고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로봇이다 그러면 그냥 로자만 들어간 종목은 다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지수가 그래도 5일선을 조금 이렇게 안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월요일날 가장 많이 빠졌던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있었잖아요. 네. 예, 물론 이제 두의 반등 파워는 당연히 반도체 소모장이 조금 세겠습니다만은 약간 개별주 쪽으로 그래도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장이다. 예,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시장.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뭐 시장이 반등하는 건 네. 알겠는데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멈칫한 거지 아시겠지만은 캐나다나 미국, 멕시코도 30일 유예한 거지 25% 관세를 처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제 미국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하면서 그거 봐라 내가 협박을 주니까 얘네들 벌써 군사 10,000명 정도입니까? 캐나다 네. 국경으로 예, 펜타닐 관련된 이슈가 되는 거죠. 불법 마약의 이제 유통을 막겠다는 건데 바로 움직여 주니까 트럼프는 지금 기고만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트럼프는 최소한 아직 한 달 후에 있을 또 추가적인 관세 유예를 할 수도 있고 또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멕시코 아시겠지만은 멕시코나 캐나다가 핵심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명분 자체가 진동성 마약제 펜타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이 뭐 700만 명 이상이 이제 마약에 노출되고 실제 사망자가 뭐 10만 명 이상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제 뭐 사실 그 부분은 강화하는 부분인데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가장 큰 이유는 대미 적자 흑자 공개에 대해서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유럽 쪽으로 향하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도 예측된 게 없기 때문에 EU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 장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외신 보도가 나옵니다. 뭐 중국과는 전화를 하네 많이 하는데 중국이 어제 하루 전날 뭐 15% 정도의 관세 부과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그게 이제 보니까 농산물하고 농기계하고 석탄하고 LNG 같은 거였죠. 별로 뭐 반응한 건 없고 국내 관련해서는 잘해야 뭐 농기계 관련 테마주만 잠깐 움직이는데 그건 진행형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는 이제 일단 진행형 이거는 언제까지 알 수 없어요. 뭐 트럼프 재임 끝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대신 이제 그 관세 이슈로 인한 어떤 시장의 급한 변동성은 일단 현재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그렇죠. 네,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뭐 앞서서도 로봇이라던가 뭐 생성형 AI 관련한 종목군들 좀 짚어주셨는데 네.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sektor나 주식들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미친 섹터가 하나 로봇입니다. 네, 미쳤죠? 그러니까요. 예, 이 오른쪽이 누구냐 하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식스의 주가입니다. 네. 예, 작년 연말에 12만 원 하던 주가가 삼성전자가 이제 미래 뭐 로봇 형성한다고 하고 하면서 37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주가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이런 섹터 쪽으로 이제 몰렸다는 거는 보통 이제 연초에 나오는 그 모멘텀 장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아마 오퍼드 AI 샘 알트만이 또 방한한 이후에 오퍼드 AI가 투자한 회사가 요 피규어 AI잖아요. 네. 10만 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봇 10만 대가 큽니까? 전기차 200만 대가 큽니까? 전기차 뭐 200만 게임 비교할 건 아닌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의 제2 무역 전쟁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지금 나오는 브랜드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이제 여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피규어 AI가 이제 아까 봤던 그 오픈 AI가 투자한 회사고 요즘 다 키는 킵니다, 얘들. 예. 로봇인데 제일 키가 큰 친구는 중국 애들은 자기들은 키는 작으면서 로봇은 되게 크게 했네요. 키가 180cm고 키가 옛날보다 좀 커졌어요. 네. 아틀라스 초기 모델은 150이었는데 요새 새로 모델은 175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센츄리 AI가 캐나다 급인데 이 피닉스라는 로봇도 있는 거고.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계획 보는데 이 친구입니다. H1 유니트리라는 건데 자세가 좀 다르네요. 뭐 중국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중국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춘절 기간 동안에 대대적인 로봇 쇼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패권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제 자체적으로 종목을 한번 그룹핑을 해두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3, 4, 5까지 다 움직입니다. 3, 4, 5까지.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그룹은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실적은 다 안 나와요. 실적 나오는 기업은 자리가 몇 개 없습니다. 밑에 있는 3그룹 쪽은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이기 때문에 당연히 캔트리 로봇이 많아서 실적은 나오는 섹터가 되는 거고 뭐 첫 번째 섹터는 핵심은 거의 대부분 액추에이터 쪽입니다. 예, 액추에이터 쉽게 말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을 때 감속기라든지 구동 모터로 연결되는 그런 게 메인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은 모멘텀 플레이 섹터가 되는 겁니다. 네. 뭐 두산그룹주든 포스코그룹주든 LG그룹주든 그런 거고 밑에 거는 이제 보통 공장 쪽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로봇 섹터들은 이렇게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결과론적으로는 대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이젠 아래라면 단기 급등했다는 올 거래 정지가 있었고요. 너무 올라서 그렇지만은 항상 내가 밑에 있는 종목을 만약에 투자하거나 매매할 때는 그래도 항상 위에 있는 종목들을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환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뭐 당장 지금도 사세요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이제 로봇에 글자만 붙으면 다 올라버리는 그런 장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만약에 조금 조정이 이런 조정은 어느 정도 조정이면 조정이라고 볼 수 있냐면 당일 기준으로는 보통 10% 전후 그 다음에 최고 고점 형성 기준으로 20% 정도가 빠지게 되면 다 자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보시고 5%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뭐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임을 보면서 그 밑에 그룹에 있는 그런 종목들의 매매를 좀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봇주들이 언제까지 이런 흐름을 이어갈지에 대한 어떤 뭐 전망을 해볼 수는 있을까요? 그건 못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네,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는 뭐 제가 말은 솔직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어떤 모멘텀과 플레이보다는 네. 기대감이 만들어내는 수급의 쏠림에 따른 이제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는 섹터가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한때는 지금 보면 오늘 그런 장을 좀 목격했을 거예요. 제가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조선하고 전력인프라하고 원전 쪽이 같이 빠지죠. 같이 빠집니다. 그 같이 빠진 이유는 다른 쪽에서 붙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시장에서 HBM 관련주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테크주에 중개하는 상대 한mon이들은 오히려 이제 이쪽을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또한 시장 메커니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전략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매일 저도 로봇을 이야기하자면 생각보다 손은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항상 현재 상태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감안하시면서 트레이딩 영역으로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상반기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낸다고 했잖아요. 네. 공개한다고 했는데 뭐 좀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의 기대치를 좀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 있는 로봇을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 의문점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될 때까지는 아니요, 공개돼도 네,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교수님들의 실력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과연 한국의 로봇이 미국의 로봇만을 진심으로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중국의 유니터리 막대한 자금의 유니터리나 테슬라나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저의
저도 뭐 웬만하면 우리나라의 로봇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기술적인 면에서 사실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로봇은 글로벌 기준 놓고 봤을 때 주요 협동 로봇이든 모터든 대부분이 부품 회사들은 일본입니다. 네. 일본. 왜냐하면 전 세계 협동 로봇 1위가 화나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그 매출 사이즈를 보게 되면 일본 기업과 유럽, 스웨덴, 핀란드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 이사님도 해외 ETF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로봇 ETF 투자하려고 보면 전부 다 일본하고 저쪽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의 로봇 관련주들은 투자론적인 관점보다는 어지간해서는 그냥 트레이딩 영역으로만 저는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 체크는 좀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관심 있게 보셨던 섹터 또 있을까요? 로봇 말고. 네, 아마 하이닉스하고 몇 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은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우리나라 거의 장의 거의 30% 이상 차지하잖아요. 네. 하이닉스 주가 하나에 한미반도체나 기타 반도체 소부장이 오는데 사실 하이닉스는 한 20만 원 대비해서 10% 조정이 거쳤지만은 또 다른 이제 HBM 관련 장비주들은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낙폭을 짚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이제 주당 120달러 정도에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은 그 강력한 파워 에너지, 연초 있게 2조 원대 매수가 들어왔던 그 파워 에너지는 일정 부분 조금 소강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시크 이슈는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 해결된 게 아니고 뭐 많은 교과에서 뉴스는 나올 겁니다. 한국도 호주든 뭐 딥시크는 우리는 싫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그게 어떤 충격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밤새 미국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발표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럼 엔비디아가 이제 확실하게 박아줘야 되는데 그게 2월 26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현 시점에서 젠슨왕 특유의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원래 젠슨왕은 일단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발언을 해요. 예.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구글을 가만히 보면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시크하더라고요. 구글이 실제적으로 주가도 지금 빠지고 있지만은 카펙스 투자는 실제로 750억 달러 정도 오히려 증가시키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주가는 이제 클라우드 매출의 증가율 자체가 30%나 증가를 해도 증가율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감마가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감마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상당히 냉정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하이닉스나 HBM 관련주들이 이제 월요일 날 딥시크 이슈로 많이 빠진 거에 따른 주가 모상은 좀 오지만은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 테크지 올라가는 거 보면 아까 봤던 대로 시향으로 돌아가서 국채 금리나 이런 게 4.5%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지표에 의해서 달러가 조금 더 달러 패권이 좀 진정된다든지 원화 환율이 한 1,400원대 초반으로 다시 밀린 데까지 그런 시점까지는 조금 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저점 찍었다.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게 좀 저희 생각이고 바로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배터리는 올 아까 LNF가 오늘 실적 발표 큰 꼴을 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20일 날 예정돼 있고 거의 그냥 희망회로만 던졌습니다. LNF도 적자가 막 무지막지했거든요. 근데 약간의 다른 거는 뭐냐면 LNF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는 그 4분기계도 합니다만은 판가 자체에 대한 어떤 바닥 지지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건 EV 볼륨의 전망인데 25년도에 전기차는 본의 아니게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기댈 데가 별로 없는 거고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다면 없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물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1,800만 대의 전기차 중에서 1,150만 대가 중국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6.8% 정도의 YOY 어떤 판매량을 전망을 합니다만 2천만 대 정도까지 보는 건데 제가 볼 땐 작년에 이제 유독 못 간 데가 유럽이거든요. 예, 그래도 올해도 유럽은 지금 약간 낮긴 낮습니다. 북미도 생각보다 낮고. 근데 북미하고 유럽은 조금 다른 게 유럽은 지금 어쨌든 독일 쪽에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 요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북미 쪽은 조금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가 멀티플을 받는 기업들 그런 분들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LG엔솔이 실적이 1조도 안 돼, 1조도 안 되는데 무슨 시가총액 70조야 이렇게 하시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YOY는 사실 30%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자 15%라고 그러는 거는 진짜 나쁘게 본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주가 오른쪽에 LG엔솔의 차트인데 LG엔솔이 이제 그런 것까지 묻어 있다고 본다면 이는 약간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매월 발표되는 뭐 양극재 수출 동향, 그렇죠. 매월 발표되는 자동차 판매 동향 그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는 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한 상반기 정도를 약간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약간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좀 속상한 점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워낙에 또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종목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네. 2차 전지는 그렇게 크게 뭐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 반등할까 요거에 대한 좀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상반기는 그래도 조금 시간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3천당 제약이 20% 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알테오젠도 이제 바닥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바닥 짚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지금 3천당 제약에 지금 이런 상승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그 제약바이오는 다 개별 이슈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삼천당 제약 알리아 치료제죠. 네. 비만 치료제 관련 또 그런 이슈가 되는 거고 알테오젠은 또 알테오젠 나름대로의 이제 2월 달에 어제 이제 물론 자금 조달에 대한 공시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추가적으로 25년도 스토리에서 이제 뭐 히알루산 디아제 뭐 원료 매출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키트루다 관련 SC 제행에 대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오늘도 보니까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 관련해서 한번 다시 반등세 좀 세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 제약바이오를 다 통으로 보면 안 되고 거의 개별로 나눠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놓고 보면 한미라든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종건다인의 전통의 이제 치료제 그 전문의약품을 만드는 제약바이오들은 관세 이슈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요. 네. 그 2월 달은 제가 볼 땐 제약바이오도 약간 수급 사각이 있는데 약간 지금 이제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이나 신테카 바이오나 GI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뭐 AI 신약이든지 그런 모멘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약바이오는 뭐 옛날에 우리 표현으로 쌀쌀하면 제약바이오, 금리 내리면 제약바이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좀 어렵고 네. 섹터별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내일장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체크 포인트는 매일 아침 뭐 7시부터 우리 이렇게 장개 시즌을 보면 되긴 돼요. 8.15. 맞죠? 뭐 저녁에 내일 뭐 나오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매일 뭘 체크를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이 그렇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약간 이번 주는 미국 지표에 조금 관심을 줘도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미국이 약간은 그 배드 이즈 굿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 지표인데 일단 서비스는 원래 제주보다 낫습니다. 소비 기반이 나쁘니까. 그래서 이제 지표가 이거는 똑같아요. 지표가 잘 나오면 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나빠도 안 좋은 거고 좋아도 안 좋은 건데 그래 좋은 게 좋냐? 그러니까 숫자를 넣고 54.1에서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게 좋냐, 내려가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 그래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서? 서비스업이나 소비 지표는요. 서비스나 소비 지표는 올라가는 게 좋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적당히 못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좋다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국채 금리의 반응이나 달러 반응 속도가 조금 그래도 시장 우호적입니다. 만약에 지표가 나쁘게 나와버리면 달러가 강세로 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다음날 원화가 뛰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니까 뭐 제가 체크 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지표 이번 주 지표와 주 후반에 예정된 고용 동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Like this.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함부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이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기다려주자. 그래서 4월까지는 기다려주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합니다. 쇼당을 칠 만한 상대가 없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밀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0% 해놓고 뭐 시진핑 중국 같으면 시진핑에 전화를 해서 C 그러면서 이렇게 통화라도 좀 해. 중국 발음이 C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C. 네. 이렇게 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 거야?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제 그쵸. 생각에. 근데 네. 원래 엄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뭐든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올라오니까 아이고 이제 멕시코, 캐나다 이런 거 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글자 좀 작는데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중국 수출 규정 가장 높은 게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 석유, 배터리, 기계, 화학 다 해당됩니다. 반도체, IC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전, LG, 삼성은 마찬가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이슈가 있다는 말은 왜 제가 이렇게 적어놨냐 하면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빠졌던 LG전자가 반등을 조금 한다든지 최근에 현대나 기아가 약간 20만 원 각각 9만 원대 중반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섹터들은 적극적으로 살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쪽에 어쨌든 뭐 LG전술이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의 생산 고점을 뽑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배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생각보다 관세 일세의 매듭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3월 중국 전인대까지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맞거든요.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30일 기준을 역산해 보면 딱 귀신같이 3월 중국 전인대 양의 시즌과 거의 일치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보게 보면 실제적으로 트럼프와 직접적인 그 전화통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중국은 공격적으로 뭘 때리기보다는 계속 미국의 행보를 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은 끝났다고 보기는 너무 단정이고 불확실성으로 남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좀 연결하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이나 그런 것 자체도 이제 큰 그림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요거 AI 로봇은 사실 그건데 요 AI 딥시크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왜 세밀트만은 물론 뭐 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본 갔다가 한국 오고 한 게. 그러면은 요새 이제 앨런 머스크는 사실 그 스타게이트를 엄청 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어저께 스타게이트 삼성하고 뭐 한다고 막 난리까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의 AI가 스타게이트 5천만 달러죠. 예, 그런 그림이 되는 건데 그게 왜 나왔을까를 보게 되면 다시 이제는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물론 딥시크의 그 모델이 12월 달 경시대회에서 우승을 했겠지만은 한 달 정도가 훨씬 지났지만은 어찌 보게 되면 이제 2세대 2.0의 트럼프와 미국의 전쟁은 AI의 로봇 전쟁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든. 근데 로봇보다는 사실 AI입니다. 근데 AI가 로봇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두뇌 예, 지능. 그런 네. 관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AI, 로봇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불확실성 자체는 계속 뭐 반도체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주가가 조금 뭐 20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매매하기보다는 여전히 조금 불확실성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조금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좀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흐름을 잘 타야죠. 네, 여기 찰리 밍거의 글을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학습하는 기계를 되어라. 우리 주식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겠지만은, 네, 현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학문의 빅 아이디어를 배워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815 모니터 포함해서 모든 컨텐츠를 끝까지 잘 정독을 해보자. 예, 그런 이야기고. 네. 밑에서가 제가 좀 많은데, 지금 기준으로 생각할 때, 뒤집어서 생각해라. 예. 요게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이게 워낙 주식이 있잖아요. 네. 그 주식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집중적으로 어디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전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도 딥시크도 그냥 딱 보면 이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한국 공무원 딥시크 사용 금지. 카카오 딥시크가 모실란다. 호주 그러면 이거 근데 제가 이전도 했지만 그러면은 뭐 이런 말 그렇습니다만 엔비디아 이런 주가가 빨리 올라와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한번 이슈가 생기게 되면 확 퍼져버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지만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결론을 내긴 어렵긴 한데 계속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게 좋을 것 같고 맨 밑에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배터리님들. 우리 배터리 동맹들이 자기 편향에 빠져가지고 예,
물론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사설이 기니까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 편인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치수를 조금 이야기했었어요. 지난주 건인데 올해는 이제 한 2주일 정도가 지나면서 이번 주 편에서는 이렇게 2월 달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치수나 지표는 그냥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종목은 사실 변동성이 두 자릿수 이상은 나올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달의 이벤트 자체가 미국 증시 기준에서도 금이나 달러가 높은 상태에서 주시장에 폭발적인 반등을 보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섹터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윗돌 아랫돌의 어떤 요 논점이죠. 오늘 보시면 그런 거 지금 조선하고 전력 쪽은 생각보다 빨리 빠져요. 이거는 지금 사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그렇게 저도 조선도 좋고 전력도 좋지만은 이거는 왜냐하면 시장이 약간 박스권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추세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로테이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로테이션이 보게 되면 대부분이 플랫폼이나 내수 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수라 그러는 건 어떤 거냐면 수출 비중이 아닌 섹터들이거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주들, 제가 말씀드린 금융주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오늘 뭐 약간 개별적이긴 합니다만은 뭐 숲 같은 거 있고, 그다음 최근에 카페24 이런 것들 다 국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플랫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떻게 보면 SM 같은 엔터도 플랫폼입니다. 왜냐면 하나의 그 플랫폼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뭐 아니면은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방사는 제가 자꾸 2월 달에 미는 섹터인데 이거는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요 정부 주도의 이제 전력이나 조선 섹터 중에서 그래도 2월 달 모멘텀이 있는 섹터입니다. 수급이 안 돌아온 섹터고요. 물론 수급 2월 달 이벤트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관련 이벤트가 있는 거고,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는 계속 위쪽으로 많이 형성되는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반등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엔터는 좀 많이 올랐다 치고, 많이 올랐다 치고 나면 요쪽 밉니다. 민다니까 좀 그러네요. 의료. 네. 이거는 약간 중국 쪽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기기 쪽은. 의료기기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강한 뭐 AI 의료 쪽이 아니라 진짜 의료기기 네. 이들 이야기하시는 뭐 예를 건가요? 들어서 레이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진짜 이제 임플란트는 이렇게 우리 안 갔던 종목들 좀 있어요. 네. 그런 거 한번 실적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양자는 왜 자꾸 맨날 양자 그러냐? 양자는 제가 올해 그냥 길게 보는 테마입니다. 테마 관점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좀 갈 거고. 자율주행은 왜 뽑아왔느냐? 때가 됐어요. 어떤 때가 됐나요? 조금 전에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워라. 뒤집어서 생각해라. 네, 네.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끊이면 학습해라. 바로 이겁니다. 왜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글자를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때가 됐다. 네. 근데 최근에 진짜 자율주행 종목들이 올랐다가 밀렸다가 오늘 이제 양봉 하나 좀 띄워준 정도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단기 반등 딛고 이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때가 됐다. 자율주행이 사실 우리가 네. 생각을 할 때 미국 자율주행 회사들은 이제 뭐 구글 모빌아이도 마찬가지고 다 망했어요. 유일하게 이제 테슬라만 잘 버티는 건데 테슬라 FSD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테슬라가 아시겠지만 중국의 자율주행 거의 바이두나 이렇게 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로봇이나 이쪽 멈지 않게 결과적으로 기술 패권 싸움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의 데이터에서 놓고 봤을 때는 딥시코도 결과적으로 15개 중국 데이터가 그게 뭐 챗GPT에 8대 꽂아서 데이터 뽑아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바람 조금 그런데 자율주행이 사실 규제 산업이라서 사회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봤을 때 만약에 속도라 규제 산업 푸는 데 놓고 보면 중국이 훨씬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중국은 그걸 컨트롤 가능하니까. 그쵸. 그런 관점이 아직 그 아이디어로 반영이 안 됐다면 이런 쪽도 충분히 때가 됐다. 아마 다음 주 제가 이 시간에 왔을 때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네, 짚어주셨고 양자랑 자율주행까지. 근데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좀 쉬다가 이제 네. 좀 다시 기회가 돌아올 수 있을 만한 테마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잘 체크해서 지금 시장에서 흐름을 좀 잘 타도록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또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해서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주신 하창봉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